10번째 문제입니다. 요렇게롬 삼상 유도 전동기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보아에서 2차 동선이 3kW, 기계손이 2kW라고 할 때 전보아 회전수를 고르랍니다. 자, 일단은 유도기에 있어서 회전수, 즉 회전속도 공식을 떠올리면 첫 번째로 n은 1-s의 ns더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 동기 속도값, 두 번째로 슬립 값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를 하면 돼요. 그쵸? 자, 이때 극수가 8극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900 RPM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어쨌든 이 값이 900이고요. 여기다가 슬림만큼 뺀 어떤 값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회전 속도는 900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죠. 싹싹싹.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슬립을 구하면 될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도기에 있어서 2차 측에 입력, 손실, 출력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다면 일단 요거부터 적어봐라. 출력비야.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P2 대 PC2 대 Pout은 1 대 S 대 1-S.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제시된 걸 보면은 이 친구 값 3kW. 자, 그럼 Pout은 얼마일까요? 100 쓰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100이 아니라 102kW가 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때 Pou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적 출력 및 전기적 출력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론상 내보낼 수 있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전동기는 이 출력이 있을 때 기계적인 손실이 날아가고 최종 손실 이렇게 변환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있어서 기계손의 언급이 없다. 자, 여기서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실적으로 Pout에다가 기계손이 빠져야 최종적인 출력이 됩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Pout은 최종적인 출력에다가 더하기 기계손이 되겠죠. 기계손의 언급이 없다면 이제는 무시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이 두 개가 같은 기준이에요. 근데 기계손의 언급이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계손과 지문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더한 게 Pout이 된다. 이렇게만 기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기계손이 없다. 그럼 Pout은 여기 주어져 있는 출력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근데 기계손이 이처럼 있다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기계손을 그냥 더해 주자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손실과 출력을 더하면 뭐가 되죠? 입력이 되죠. 즉 이거 두 개 더하면 2차 입력이 나오더라. 물론 이제 이 출력비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루실 때 요 두 개를 서로 대각으로 곱해서 다루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 얘들을 가지고 슬립을 뽑아낼 요령으로 치면은 수식 관계가 꽤나 복잡해요. 그죠? 이 양을 한 3, 4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요거 가지고 슬립을 뽑아낸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대각으로 곱하면 1-S PC2는 S 곱하기 Pout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넘겨서 슬립으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슬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값 대입해서 계산 때리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우 너무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거 뽑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푸셔도 되지만 저는 요거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으로 곱하면 SP2는 PC2가 될 거고요. S는 P2분의 PC2. 그럼 바로 끝나죠. 105kW 분의 3kW. 끝. 요게 좀 더 간단하죠. 자, 어쨌든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대략 0.029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0.029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874 정도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4번,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11번 이상적인 변압기의 무브에서 위상관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변압기가 있대요. 중요한 건 이상적인 변압기죠. 그죠? 그럼 여기 인가되는 전압 V1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흘러 들어오는 I1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내부에 걸리는 기전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기전력, 항상 기전력은 그 수식관계에 있어서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다르게는 역기전력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저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의 위상을 우리가 여러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럼 이때 이 기전력은 정확하게는 역기전력 아닙니까? 왜? 이런 관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혹은 이런 관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E1 요놈의 위상을 이놈과 반대 180도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E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적인 변압기예요. 여기 뭐가 있다?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하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 인덕턴스가 있죠. L이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이 이상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L 성분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당연스럽게 이 변압기 내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가 되겠죠. 즉 인가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 전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온원보다 90도 뒤진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변압기 내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류가 변압기 코일 내에 작용을 해서 자기적인 요소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이 전류를 우리가 간단하게 여자 전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자기적인 성분을 일으키는 전류, 여자 전류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 전류가 곧 뭐와 같습니까? 자화 전류와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속과 위상이 같아요. 그렇죠? 자화 전류가 뭐하는 친구야? 자속을 만드는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인 변압기, 즉 실질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여자 전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기 이론을 다루실 때 이 값이 여자 전류고 그러면 이때 벡터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전류가 철선 전류고 그쵸 손실을 일으키는 전류 그리고 이 전류가 자화 전류예요. 그래서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 제곱 더하기 자화 전류 제곱으로 해서 이렇게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제가 너무 나갔죠. 그래서 좀 내용을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내용을 한번 되돌려 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유기 기전력과 2차 유기 기전력의 위상은 반대이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기전력과 이 기전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죠? 근데 실상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 변압기가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 요걸 가지고 좀 판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극성, 가극성의 언급이 없으니까 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속은 인가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자속은 인가전압. 잠깐 얘가 인가전압 아닙니까? 인가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아니죠. 90도 뒤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가전압은 1차 유기 기전력보다 90도 앞선다? 인가전압은 1차 기전력보다 90도 앞서는 게 아니라 실상 180도 앞섭니다. 그래서 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역기전력, 이때 역이 뭐예요?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속과 여자 전류는 동이상이다. 그렇죠? 자속과 여자 전류는 그렇죠? 동이상이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상 뭐 얘를 억지로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간단하게 인가 전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인가 전압이 있으면
변압기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들어와 저기 역기전력을 만들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얘가 다르게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이라 부르지만 정확하게 역기전력, 수직관계까지 역기전력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반대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기전력이 생기네. 그리고 이상적인 기준이라면 내부에 코일, 즉 지상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상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뒤지지, 인가 전압보다 90도 뒤지지. 그래서 얘가 여자 전류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이 길었죠?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단산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 그리고 전격신 230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얼마입니까? 와우, 이런 거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일단 수식관계 적어보면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전압 변동률 아닙니까? 물론 변압기에 있어서는 이런 수식도 있습니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 그렇죠? 자, 이때 P가 뭐야? 퍼센트 저항 강화, 얘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특히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G상, 마이너스일 때는 진상일 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요 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하시게 되면 4.35% 정도 나올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S라고 할 때 2차 요율 나타내는 시간. 와우,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꼭 삼키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 보고 맞춰달라고 밥숟가락 떠가지고 여러분 딱 목구멍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받아서 그대로 삼키시면 되죠. 1-S 2차 효율. 요거 퇴하고 뱉어내면 마음 아프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삼상동기발전기에서 권선 간격과 자극 간격의 비를 15분의 13의 단절권을 하는 경우 단절권 개수라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단절권 개수 관계식 떠올리고 답 고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절권 개수 같은 경우에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때 베타 자체가 권선 간격, 다르게 권선 피치라고 하죠. 그리고 자극 간격, 다르게 자극 피치라고 하죠. 요놈에 대한 비를 의미를 하더라. 그쵸? 그러면 얘는요, 요 관계식에다 얘를 그대로 넣으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30분의 13파이가 되어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전격 회전 속도가 1732rpm인 직류 직권 전동기의 부하 토크가 4분의 3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때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입니까? 단 자기판은 무시한대요. 자, 여기서 체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직권 전동기라는 거. 우리가 아는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 관계가 이렇게 돼 있죠. 전기자 전류 제곱에 비례해요. 혹은 다르게 직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계좌 전류나 싹 다 같기 때문에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속도에는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지문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전격 상태의 회전 속도가 주어져 있고 토크가 이렇게 되었다면 다시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회전 속도와 토크의 관계를 가지고 물어본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전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요, 제가 회전 속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제곱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즉, 회전 속도는 루트 토크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루트 토크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요 따다가 우리 부하 토크가 4분의 3으로 됐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두드리면 얘가 1.1547, 1.155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즉, 이놈의 의미 자체는, 토크가 4분의 3으로 바뀔 때 회전 속도는 1.155배가 돼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회전 속도는 기존의 속도에다가 얘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19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에 있어서 직류 평균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로를 봤을 때 이거 다이오드 내지 SCR이 4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다. 그쵸?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 놓자면 단상 반파 정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실상 다이오드 내지 SCR 몇 개 필요합니까? 1개요. 근데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브릿지 회로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브릿지 회로 말고 1개 더 있죠. 중간 탭 방식. 옳고 중간 탭 방식으로 주어지면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삼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3개, 전파 같은 경우에는 6개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관련도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어떤 회로인지 안 나와 있고 단순히 다음 회로에 있어서 어떤 값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처럼 이놈의 개수를 가지고 이 친구 무슨 회로겠구나 판별할 수 있어야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 있어서 직류 평균 전압, 다르게 말하면 직류 값을 고르는, 그렇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니까 형태가 뭐 또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미리 체크를 했었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상 전파 종류 회로. 일단 이처럼 뭐 SCR도 있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단속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직류 전압 ED는요. 저는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0.9 V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요. 그쵸? 그죠? 물론 이 단상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 상간전압의 구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보기를 가지고 보면 모든 보기에 요거를 먼저 찾겠습니다. 찾으면 아니면 얘가 답이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답 안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있겠다. 요 앞에 있는 이놈을 계산기에 넣었을 때 0.9 나오는 게 답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0.9가 나와서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슬로스 32개, 콜벤스 64개, 사극, 단중, 중권, 직류기를 이중 파권으로 변경을 하면 단자 전압은 약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문을 봤을 때는 극수와 그리고 병렬 회로수를 따질 수 있는 이런 전기적 건설법을 줬기 때문에 이 단자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 기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중권 기준에서 파권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때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넣는다면 몇 배 바뀌었어요.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각 기전력에 대한 기본식 적어 보겠습니다. 분자의 피자 파이 60a분의 n, 아래쪽도 피자 파이 60a분의 n.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을 보시면 단순히 사극의 단중 중권 직류기를 이중 파권으로만 변경한다라는 언급으로 줬습니다. 이 외에 언급이 없는 걸 보았을 때 이 외의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이 없어요. 이렇게 취급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준으로 본다면 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권을 파권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도체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2개는 약분될 겁니다. 그리고 극수도 그 개수가 변경이 없다라고 치면은 한 극당 발하는 자속수도 약분될 거고요. 회전수도 약분, 60이라는 상수도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각각의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되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는 파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분자에 있어서 분모는 파권에 대한 병렬 회로수, 분자는 파권에 대한 극수. 그 다음에 분모에 있어서 분모는 중권에 대한 병렬 회로수, 분자는 중권에 대한 극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같아요. 그럼 얘들도 일단 약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일단은 뭐 주어진 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파권에 있어서 극수도
일단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극 그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권에 있어서 이제 병렬 이로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파권, 즉 정확하게 단중 파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 수가 항상 2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중이 아니라 이중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중도가 적용이 되게 되면 실상 전체 병렬 수는 기존 수에다가 다중도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건에서는 전체 병렬 수가 4개가 되더라. 그럼 이것마저도 약분되면 전체적으로는 1이 되겠네요. 즉 중권에 대한 기전력과 파권에 대한 기전력의 비를 따지니까 1이 되더라. 그러면 변화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제 관현도에서는 정확하게 뭐 1구 단중 중권 직류기를 2구 이중 파권기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1구라든지 2구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없이 단순히 요렇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즉히 개인적인 의견 하에서 풀이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문제를 보시면 4극 60Hz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동기와트가 1kW일 때 토크는 몇 뉴턴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단위에 대한 토크식 하나 떠올려야겠죠? 자,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뉴턴미터로 쓸 때에는 9.55 n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뉴턴미터요. 한 가지만 더 따져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킬로그램 미터로 물었다. 그럼 이때는 0.975 n분의 p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자는 p-out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실상 얘가 출력 속도, 얘가 이론상 출력이기 때문에 출력에 관한 토크식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즉 일단 뉴턴미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하면 입력 속도, 즉 동기 속도분의 2차 입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보시면 동기와트가 1kW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 친구죠. 우리가 2차 입력을 다르게 동기와트라고 부를 수가 있죠. 특히나 단위 보시면 요놈이겠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9.55에다가 이 동기와트 자리, 즉 2차 입력 자리에다가 1kW 적용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킬로니까 10의 3성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속도가 필요해요. 동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극수와 주파수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따다가 한번 적어보면 동기 속도는요. 극수분의 120 주파수죠. 그럼 여기에 60Hz 사극을 넣으면 이 친구 180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5.30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 5.31 뉴턴미터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50Hz 삼상 유도 전동기를 60Hz에 사용을 하고 인가 전압을 110%로 하는 경우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최대 토크 하면 다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덜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참고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상 정확하게는 이제 권선형이죠. 권선형 유도기에서 최토가 불변이다 이렇게 많이 챙기는데 실제 이때 조건은요 비례추이를 할 때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비례추이 뭐 간단하게는 2차 저항과 슬립이 비례한다 이 관계를 가지고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R2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외부에 접속되어 있는 가변 저항을 가지고 전체 2차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슬립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동 토크가 증가를 하게 되죠. 왜? 기동 토크는 슬립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회로 내의 전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토크는 간단히 우리 앞에 했던 0.97로 n분의 p를 떠올리면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이 둘이 반비례죠. 그래서 토크가 증가할 때 속도는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례추이를 가지고 2차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동 토크가 커지고 기동 전류는 줄어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동 특성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만 이 경우에 비례추이를 가지고는 최대 토크를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챙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오놈에 대해서는 최대 토크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최대 토크에 대한 관계식 제가 유도는 하지 않겠지만 간단히 결과식만 쓰면은 얘는요 특정 상수에다가 2 곱하기 2차 리액턴스 분의 2차 기전력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도 전동기의 토크 관계식에다가 최대 토크 시의 슬립 관계를 대입한 형태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보시면 2차 저항이라든가 슬립 값이 싹 다 약분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추이를 가지고는 얘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수직관계를 보면 전압과 리액턴스 가지고는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좀 더 다시 쓰면은 이에다가 이 리액턴스 다 있으면 2파이 FL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토크는 주파수에는 반비례, 전압에는 제곱의 비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주파수와 전압에 있어서는 최대 토크가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바뀌었고요. 전압은 110V로 바뀌었대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네요. 일단 주파수의 바뀜 배율이 얼마입니까? 50에서 6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50분의 60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르게는 1.2배. 그쵸? 이거 자체가 1.2배.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110%니까 우리가 1.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110%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제곱을 고려한다면 전체 이 분자는요 1.21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분모항에 대한 즉 주파수는 1.2배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을 고려하니까 분자항도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들은 약분돼서 1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다 따지고 보니까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바뀌고 전압도 110% 상승하게 되면 최대 토크는 바뀌지 않는 거랑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거 최대 토크하면 그냥 불변이지 이렇게 해도 좀 뭔가 재수가 좋아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삼성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Z로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I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단순히 단락비 관계를 떠올리면 좀 편하겠네요. 자, 단락비의 표현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그리고 한 개 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개 더 있죠. P Z분의 V의 제곱요. 자, 여기서 체크를 좀 하자면 이때 V 즉 전격 전압 내지 성간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이 친구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IN으로 썼지만 지금 지문에는 그냥 I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값을 물었어요. 끝났네요. 요거 가지고 이항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항을 하면 수식관계가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풀었었던 20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